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부터 사물 인터넷에 아주 밀접한 관련된 개발 도구인 아두이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왜 아두이노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서킷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겠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내용이라는 게 원래 2015년도 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 20%의 인구가, 그러니까 재력가라든지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IT쟁이들한테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015년을 이제 우리가 코드의 해라고 칭을 합니다. 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앞으로 사라질 직군들이 뭐 500만 개가 되고 새로 생겨날 직군들이 한 200만 개가 된다, 뭐 이렇게 어 그때 포럼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그 얘기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500만 개 일자리 중에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고요. 여튼 뭐 그거는 뭐 사회적인 현상이다라고 바라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인공지능, 대표적으로 알파고라든지 뭐 우리나라에는 한돌 뭐 이러한 바둑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등 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존에 우리가 뭐 농업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에 융합이 돼 가지고 일으켜지는 혁신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우리가 통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가 뭐 홈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스마트 안경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뭡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그 변 색깔을 뭐 이렇게 색깔을 해서 막 건강 상태도 보고 뭐 이러한 등등이 전부 다 사물 인터넷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물에다가 센서라는, 그러니까 감지하는 센서 있죠. 센서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내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를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놨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IoT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모든 뭐 어떤 것의 인터넷 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풀어보자면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이를 활용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또 스마트워치도 있고, 이거 말고도 많죠, 그죠? 뭐 우리가 귀에 꽂고 다니는 뭡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무선으로 하는
밴드, 넥밴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앞에 스마트라는 이런 접두사가 붙는데요. 이거는 이 뜻은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똑똑하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인텔리전스하다, 뭐 기능적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좀 똑똑하다라고 해서 앞에다가 접두사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 TV, 뭐 별의별 뭐 뒤에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여튼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요즘에는 뭐 사물 인터넷 가지고 집에 도화록도 감시를 하고 뭐 보일러 온도도 낮추고 올리고 뭐 그리고 또 뭡니까? 에어컨도 그죠? 뭐 올렸다가 켰다가 뭐 불도 전등도 꺼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져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이게 사물 인터넷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 인터넷은.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메이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이커, 만든 사람이죠. 그죠?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메이커라고 하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좀 잘 나가는 모 회사의 메이커, 이런, 그러한 걸 메이커라고 우리가 칭을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메이커라는 내용이, 조금 내용이 조금 변질이 되어 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기성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을 의미를 하죠. 많죠, 요즘에. 그죠? 어떠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찾을 때, 제일 먼저 정보를 찾을 때 스마트폰을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PC가 있다면 바로 검색을 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러한 메이커라는 분들, 메이커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미리 그런 것들을 이제 써보고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이러한 메이커라는 용어와 그리고 메이커 페어라는 용어가 있는데, 페어라는 게 공유하다라는 뭐 이런 뜻도 되고 쌍이라는 뭐 그런 뜻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최초 2006년, 참고로 아두이노가 2005년에 생성이 됐거든요.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메이커 페어는 200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열려 이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개최되는 메이커들의 축제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고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제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늦긴 늦었지만 2012년부터 메이크 페어 서울이라고 해서 매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원래는 뭐 코로나 때문에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지금 공유하는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을 스스로 기성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그걸 좀 더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확산이 되면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지고 때 아닌 이제 뭐 지금 갑자기 감염병이 좀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좀 주춤하기는 하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는 이제 앞으로 쭉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아두이노는 2005년 이탈리아
이브레아라는 곳에 IDII라는 이 특수대학에 있어요. 특수대학에 이제 마시모 반지와 데이비드 쿠아르티에 예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이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혹자들은 이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이 뭡니까? 어, 이 아두이노가 탄생된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5년도에 보니까 하드웨어에 관련돼서 굉장히 미숙련자, 저도 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요. 저는 원래 소프트웨어, 백엔드 소프트웨어 전공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숙련자와 그리고 비전공 학생들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아주 작은 지식으로 만으로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탄생된 게 바로 아두이노인데요. 아두이노는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만든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와 관련된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유노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노 보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좀 나오죠. 그죠?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회로도 있죠. 회로도. 이렇게 이제 회로도가 있어요. 그 회로도 등을 모든 것을 대중에게 공개한 제품을 이제 우리가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는 이 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잖아요. 노트북도 사용하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CPU가 있어요. 그리고 CPU 안에는 우리가 듀얼 코어, 뭐 멀티 코어, 싱글 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레드를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단위를 의미하는데 CPU에 코어하고 그리고 저장 장치인 휘발성 메모리인 메모리하고 램이 되겠죠, 그죠? 메모리하고 입출력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컴퓨터,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아두이노의 킷, 이제 보드라고도 하고 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두이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특정한 동작을 하는 도구를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두이노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두이노의 강의 현장이나 뭐 사람들은 이런 저도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두이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전 세계의 이러한 메이커들은 왜 아두이노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지금 강의하시는 분한테 이제 막 했는데 배우기만 하면 따라만 하면 뭐든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얘는 아두이노 딸랑 한 개지만은 이걸로 상당히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기존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 회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하고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일단 예시를 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보면 만들기를 좋아하는 폴란드의 한 소녀 니코뎀 바르트니크라는 소년이죠. 소년이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자전거 속력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 제가 소리는 줄여놨고요. 여기 이게 지금 아두이노에서 지금 나타나는 센서 이제 LED 쪽인데요.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타면 이 자전거의 속력과 그리고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피드하고 나오면서, 그죠? 요렇게 지금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요거까지 지금 나타내 주고 있죠. 맞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속력계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속력은 움직인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하고, 이 소녀는 바르크 니트라는 소녀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자전거의 바퀴의 회전수와 속력계에 달린 타이머를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실제 자동차 계기판처럼 속력을 가리키는 화살표도 지금 위에 보셨다시피 달았죠.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와 연결된 모니터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LED 창에서 속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나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죠?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상용화가 되려 그러면 많은 이제 수정과 많은 디자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요 안에 지금 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면, 이거는요, 이제 미국의 아주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인데 7살 소년대 실비아 토드라는 얘도 뭔가 좀 공부를 했던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토드는 아두이노를 사용을 해서 컴퓨터로 그린 그림, 우리가 컴퓨터로 뭐 일러스트레이트를 이용을 한다든지 포토샵을 이용을 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그 컴퓨터로 그린 그림을 우리가 종이 위에 수채화로 그려주는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수채화 장치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그린 그림의 좌표 이렇게 있잖아요. 좌표. 그죠? 좌표를 아두이노에게 전달을 하면, 아두이노는 모터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 모터를 제어를 해서 붓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붓. 붓의 위치를 도화지의 특정 좌표로 이동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장치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좌표값만 이렇게 아두이노한테 전달을 했고, 그 모터를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해서 일만큼 이동해라, 그러한 내용만 들어가주면, 이 내용은 색깔을 찝고 이쪽에서 붓에서 이제 붓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참고로 이 장치는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익까지 창출을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었죠. 아주 기발한 7살 소녀지만 아주 좋은 걸 개발을 했다 이거죠. 자, 그것만 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대표적으로 또 요즘에는 또 뭡니까? 농작물도 키워주죠.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농작물을 키워줄 때도 우리가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스마트팜은 X, Y, Z, 이 Z축의 모터를 움직여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씨앗을 지금 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한 물도 이렇게 이동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좋은 활용 예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뭡니까,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입력만 좀 잘 시켜주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좋은 획기적인 이러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바로 스마트팜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여기에다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XY 좌표값을 이제 설정을 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알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씨앗과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스마트팜이죠. 스마트팜의 기초가 된 거죠. 요즘에는 뭐 비닐하우스에 그걸 넘겨준다든지 등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두이노의 세상은 지금 보신 바대로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례를 보고 싶다면 뭐 그냥 아두이노 예제 뭐 이렇게 쳐보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가 우리가 인스트럭터블 웹사이트라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요 인스트럭터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스트럭터블 인스터락 맞나요? 이제 까먹어가지고 인스트럭터블이죠. 인스트럭터블 터블 여기 있죠, 그죠? 요거를 검색을 해서 가보면 여기에 yours for the making 해서 메이커들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전부 다 아두이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두이노를 배우면서 여러분들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국내에는 뭐 아두이노 스토리라는 데도 있어요. 아두이노 스토리 이렇게 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두이노 스토리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아니네요. 뭐 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러한 보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드를 조금씩 우리가 키트나 보드나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튼 아두이노 스토리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토이 메이커스라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죠? 토이 메이커스 이렇게 하면 치면 나오면 딱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아두이노 관련된 이제 카페인데요.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죠, 그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두이노를 좀 배우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이 아두이노의 활용 사례들은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배우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키트라는 게 필요해요. 보드. 그래서 우노 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드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저항이라든지 다이오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는 서킷이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킷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여기에 잠깐 보시면 요렇게 지금 요렇게 서킷이라는 게 뭐냐면 오토데스크 이거 캐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얘는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굳이 키트가 없더라도 즉 보드가 없어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양하게 보드를 연결을 하고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에서 인스펙션, 소스 코드 인스펙션을 시키면서 이제 가상으로 우리가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서킷이고요. 그래서 이 서킷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테스트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보드를 가지고 직접 보드로 제가 만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상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여튼 요렇게까지 아두이노가 왜 생겨났고 그리고 아두이노의 활용 사례는 어떻고 아두이노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서킷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해주는, 여기, 어디 갔습니까? 뭡니까? 팅커캐드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계정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러한 대시보드들도 나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자, 여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어서 이렇게 계정을 생성하고 뭐 등등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요런 거는 요런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두이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만들어 볼까 하니까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